투약 돕기의 네 번째 시간 국서적 투약, 귀약 투약에 대해서 요약 정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작은 물그릇 안에 약병을 담가서 실내 온도와 같은 온도로 약을 데운다. 실내 온도와 같은 온도. 실내 온도와 같은 온도로 약을 데워서 사용합니다. 차가운 약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차가운 귀약. 온도가 차가운 귀약은 사용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차가운 약을 귀에다 점적했을 때 순환의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어지러움증을 유발합니다. 어지러움증을 유발하고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요. 우리가 오심이라고 하는 오심, 구역, 그 다음에 구토를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약을 사용하실 때는 실내 온도와 같은 온도로 데워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귀약을 우리가 투여를 하실 때는 아픈 기, 환측기라고도 표현하죠. 환측, 귀가 어디로 오게? 위로 오게 하여서 환자를 옆으로 눕힙니다. 환측기가 위로 오셔야 돼요. 그래야 약물을 주입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웨이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웨이도는 귀 구멍이에요. 귀 안쪽 구멍. 웨이도 귓구멍은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웨이도를 바르게 펴줘야 우리가 귀약이 안쪽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웨이도를 바르게 하기 위하여 귓바퀴 2개를 잡아당겨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이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귓바퀴를 잡아당기는 방향이 좀 달라요. 이 부분이 국가고시에 제일 많이 나오죠. 국시 포인트죠.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체온제 때, 고막 체온 잴 때도 이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웨이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구불구불한 웨이도를 바르게 일직선으로 만들어 주셔야지만 귀약이 귀 안쪽까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세 미만의 아동, 3세 미만이죠. 3세 미만 화살표 밑으로 할게요. 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요. 귓볼 이수를 후하방으로 아래쪽 화살표 내려갑니다. 후하방 귓바퀴를 아래쪽 뒤쪽으로 잡아당겨서 웨이도를 일직선으로 곧게 바르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3세 이상 아동과 성인, 그러면 3세 이상 아동과 성인, 이상이니까 화살표를 위로 할게요. 귓바퀴 어디로 잡아당겨야 되느냐? 후상방으로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화살표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3세 미만 아동 같은 경우는 후하방, 3세 이상 아동과 성인, 3세 이상부터는 그냥 성인이랑 묶으시면 돼요. 3세 이상 성인은 후상방, 나이가 많으면 귓바퀴를 위로 잡아당기고 나이가 적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래로 잡아당기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사진으로 제 귀예요. 예쁘죠, 여러분? 그래서 3세 미만 아동 같은 경우, 저는 아동은 아니지만 아동이라고 생각하고 봐주세요. 3세 미만의 아동은 나이가 어려요. 화살표 밑으로 내려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도를 곱게, 이도는 요 귀 안쪽의 길인데 이 길이 원래는 이렇게 구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구불게 되면 제대로 약물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웨이도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귀를 잡아 당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게 일직선이 되기 위해서는 3세 미만 아동 같은 경우에는 귓볼 있죠? 여기가 귓볼이에요, 여러분. 귓볼. 아래 귓볼을 후하방, 뒤쪽으로, 아래의 뒤후 쪽. 뒤로 당기면서 아래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후하방.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요 하방. 아래 하. 그래서 3세 미만은 화살표가 내려가더라. 하방으로 당기더라 보시면 되겠고, 3세 이상 아동과 성인이에요. 그냥 성인이라 보시면 돼요. 성인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아요. 화살표 위로 갈게요. 귓바퀴를, 여기는 이제 귓바퀴를 당기셔야 돼요. 이쪽이 귓바퀴죠. 귓바퀴를 어떻게
상방, 화살표 위로. 그래서 어린 친구들은 아래로, 나이 많은 사람은 위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국가고시에 정말 잘 나옵니다. 그림 문제로도 출제가 잘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림도 잘 봐두셔야 되겠고요. 상방인지 하방인지 요거 구분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처방된 양의 약을 귀에 떨어뜨려 놓고 약이 웨이도로 흘러 들어가게 귀 구슬 2주를 귀 안쪽으로 두세 번 꾹 눌러준다. 그래서 이제 귀 안쪽에다가 우리가 약물을 집어넣고 나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2주를 눌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에서 2주가 어디냐면 여기 그림에서 보이세요, 여러분? 귀 구슬 2주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여기 부분을 꾹 눌러주는 거예요. 귀 안쪽으로 두세 번 꾹꾹 눌러주면 압력에 의해서 귀 약물이 안쪽으로 더 잘 들어갈 수가 있겠죠. 우리 흔히 젊으신 분들 여기다가 피어싱 많이 하는 부분을 귀구슬 2주라고 해요. 귀에 보면 구슬처럼 톡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귀구슬이라고도 하고 2주라고 해요. 젊은 친구들 여기다가 피어싱 많이 합니다. 저도 한때 피어싱해서 이거 제 귀거든요, 여러분. 예뻐요, 제 귀? 그래서 여기 지금 피어싱 자국이 남아있네요. 그래서 이 2주를 꾹꾹 두세 번 눌러주어서 안쪽으로 약물이 더 잘 들어갈 수 있게 압력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에 약을 떨어뜨려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약이 안쪽으로, 웨이도 안쪽으로 더 들어갈 수 있게 귀굿을 2주를 두세 번 눌러준다, 꾹꾹이 해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귀굿을 2주가 무엇인지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귀약을 넣을 때 귀약의 점적기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제가 여기다 이렇게 그려볼게요. 뭐 귀약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약이 생겼다고 하면 이 끝부분을 보통 점적기라고 해요. 점적기, 방울방울 약물이 나오는 그 입구 부분을 점적기 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점적기 끝을 웨이도에 대고 약물을 점적하면 웨이도를 막아 고막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웨이도 1cm 위에서 점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병을 귓구멍에 대고 점적하지 말어라 라는 뜻이에요. 약병을 귀에서 띄어서 웨이도에서 1cm 위에서 점적해라. 귓구멍에다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의 약병이라든지 이 약이 들어있는 점적기를 귓구멍에 넣어서는 안 된다. 왜냐? 얘네들이 고막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웨이도 1cm 위에서 점적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투약을 했어요. 약물을 투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투약하고 나서 우리 보통 이 귀 약을 투약을 할 때 환측기가 위로 올라오도록 환자를 측이 옆으로 눕힌다고 했잖아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귀약을 점적하거든요. 근데 귀약 점적하고 나서 바로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 이 귀약이 안쪽으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새어나와요. 바깥으로 새어나오면 정확한 용량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투약 후에 5에서 10분 동안 약을 넣을 때의 자세, 측이대로 있게 합니다. 환측이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우리가 측이를 하고 있는 자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약하고 나서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투약 후 한 5에서 10분, 10minute 정도, just one 10minute, 10분 정도 우리가 자세, 측이대로 좀 있게 해서 약물이 흡수가 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주셔야 돼요. 10minute. 자, 그 다음에 귀 세척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귀 세척. 귀에 뭐 이물질이 있다든지 귀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바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귀를 세척을 하는데요. 자, 귀 세척 방법, 용액의 온도예요. 자, 귀 세척을 할 때 차가운 용액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아까 위에서도 귀약도 차가워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온 온도 정도로 데워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차가운 온도는 안 되고, 우리 체온이 36.5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온과 비슷. 그래서 한 37도 정도로 준비해 주셔야 돼요. 차가운 용액을 쓰게 되면은 어지러움증이 유발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오심, 구역, 구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액의 온도는 이렇게 체온과 좀 비슷하게 준비를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귀세척 배우기 전에 눈세척도 배우셨잖아요. 똑같거든요. 용액의 온도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것들을 세척을 할 때 우리 신체 일부를 세척을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코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척을 할 때 우리 몸 안쪽을 세척을 하잖아요. 이 몸 안쪽을 세척을 할 때는 일반 물, 그러니까 뭐 수돗물, 증류수, 생수 뭐 이런 거 사용하시면 안 되고 우리 몸속에 흐르는 물의 성분이 소금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소금물 성분이랑 유사한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우리 몸 안쪽을 뭐 세척을 하려 한다. 세척액으로 맞는 것을 하면은 무조건 생리식염수여야 돼요. 생리식염수. 우리 여러분 눈에서 흐르는 눈물 맛을 보면 짭짤하잖아요. 코에서 나오는 콧물도 맛보면 짭짤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 몸에서 흐르고 있는 물의 성분은 그냥 일반 물이 아니라 소금물의 성분이기 때문에 생리식염수와 같은 소금물의 성분이기 때문에 몸 안쪽을 세척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생리식염수, 우리 몸 안에서 흐르는 성분과 똑같은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생리식염수나 지시된 세척액을 사용한다. 의사 선생님이 뭐 약물 섞어가지고 우리 세척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처방이죠. 의사 처방. 의사 처방에 의해서 뭐 세척액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보통 세척을 할 때는 생리식염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눈세척, 코세척, 귀세척 할 때 생리식염수가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귀 세척 시 감염된 환측 부위 쪽 귀가 어디로 향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귀를 세척을 할 때는요. 환측 부위가 아래로 가야 돼요. 왜냐? 세척한다라는 거는 씻어져서 얘가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세척이면. 이물질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척액이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척 부위 귀가 어떻게? 아래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귀 세척 시 감염된 환축 부위 쪽 귀가 아래로 향하게 하여 세척액이 상부 외이도 벽에 용액이 다 흘러내리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척의 목적은 이 세척액이 들어갔다가 밖으로 다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환측기는 어디가 있어야 된다? 아래쪽을 향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귀에다가 약물을 넣을 때는요. 아픈 귀, 환측기가 위로 와야 되고 귀를 세척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귀 세척 시에는 환축 부위가 아래로 와야 된다. 왜냐? 세척액이 다시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귀는 아래로 향하게 해야 되고 우리가 귀에 넣는 약물 같은 경우는 귀 안에서 흡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귀가 위쪽으로 오게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뽑아주세요 라고 하면은요. 귀약을 점적할 때 우리가 웨이도가 곧게 바르게 펴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귓바퀴를 잡아 당겨 주셔야 되는데 3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어떻게? 후 하방으로 3세 이상 아동의 경우에는 후 상방으로 그래서 나이가 적으면 아래로 당겨주고 나이가 많으면 상방으로 당겨준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귀에 관련된 국서적 투약 여기까지 해서 요약 정리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